안녕하세요. 홍콩혼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벌써 2023년에 10월 2일이 되었습니다. 가을이죠? 한 6시만 돼도 대단히 쌀쌀하더라고요. 감기 걸리시지 않게 외출하실 때 꼭 긴 옷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추석 기간 동안에 아무도 구독을 안 해주시고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세 분이 더 들어오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유익했다라고 짧게나마 평가하셔서 구독해 주신 것 같아서 어쨌거나 기분 좋고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유튜브 이거 저는 유튜브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올리는 거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편집을 못 하겠구나라는 걸 딱 잘라 얘기한 걸 좀 잘한 것 같다는 생각. 와, 별로 연휴 때 그렇게 크게 한 건 없는데, 뭐라고 할까요? 음, 영어 영상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슈퍼노멀 영상 하나 만들고 나면 뭔지 모르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그 10만 명 이상의 그 분들은 스튜디오에서 직접 촬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원을 고용해서 각자의 맡은 바를 분배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작의 기술부터 혹시 같이 독서하신 분들이 그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 제목을 보고는 뭔가 나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일까 하고 오셨던 분들은 아마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망설여지시거나 조금은 힘드니까 좀 뭔가를 잘해보려고 그런 독서에 동참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유튜버 하고 싶은 분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하게 됐는데, 어,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에너지나 지구력이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0분짜리 촬영 2개 하고 나니까, 조금 힘드네요. 매일매일 올리니까. 근데 또 연휴 때는, 추석 연휴 때는 솔직히 음식 한다고 며칠 빼먹기도 했는데, 그런 일들이 더 겹쳐지면, 그날은 녹화 못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유튜버를 하실 분들은 자기 체력이나 그런 지구력이나 그런 거를 좀 잘 파악하시고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시면 좋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느낀 바를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전해드립니다. 자, 슈퍼노멀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롭고 정말 이분이 대단한데 우리가 그래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그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저를 대입하고 비교는 되죠. 비교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비교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하는 부분, 그 성장을 원한다면 그런 부분, 음, 그런 부분을 일깨워주지 않나 싶어 저는 이 고심 끝에 슈퍼노멀이 더 낫겠다 생각하고 선택을 했는데 시작의 기술보다는 조회수가 안 나와서 구독자도 많이 안 나오고 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죠? 구독자들이 원하는 컨텐츠 뭐가 아직은 아닐 수도 있고 아마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미 책을 사셔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연히 발견해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 평범한 사람인데 조금은 더 특출나서 좀 더 잘 사는 금융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그래도 걸리시지 마시고 꼭 짬독서 지금 제가 하는 짬독서도 들어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리뷰도 보시고 책도 구매하셔서 직접
읽어보시기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슈퍼노멀 2부 전 신사임당님의 지금은 주원규님 본인 명으로 하시죠. 슈퍼노멀 2부 평범의 극단으로 향하는 슈퍼노멀 프로세스에 대해서 짬독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 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토머스 에디슨. 실패한 게 아니고, 그죠? 다만 잘 되지 않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단계 돌연변이를 발견하다. 슈퍼노멀 핑계에서 돌연변이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저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궁금하고. 돌연변이의 발견은 나에게 부자의 문을 열어준 첫 번째 힌트였다. 돌연변이의 존재를 깨닫기 전에 나는 슈퍼노멀의 마인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무언가 시도도 하기 전에 시도할 수 없는 이유부터 떠올렸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핑곗거리가 너무 많았다. 근데 저도 이런 편이었는데 저는 빨리 가지치기를 해서 이게 안 될 부분이 많으면 안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서 확률적으로 빨리 아닌 거를 포기하려고 그리고 되는 거를 좀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성공을 한마디로 핑곗거리가 너무나 많았다.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치부하며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여겼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야지. 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했는걸? 그 사람은 학벌이 좋아서 잘 된 거야. 난 학벌이 별로 좋지 않은걸? 그 사람은 전문가라서 해낸 거야. 나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걸? 그 사람은 인맥이 화려하잖아. 나는 딱히 내세울 만한 인맥이 없는걸.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나는 조연일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있다. 돈이 많은 부자, 명문대를 나온 사람, 인맥이 좋은 사람,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마주할 때면 자꾸 마음이 쪼그라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과를 부정하고 싶어서 그들이 무엇인가 반칙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나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 앞으로도 내가 주인공이 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마저 들었다. 렌털 스튜디오라는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에 오래도록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튜디오 직원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스튜디오는 너무 좁아서 그렇게 스케일이 큰 잡지 촬영은 유치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자존심 상한 티를 내고 싶지 않았다. 직원 앞에서는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네. 하고 맞장구를 쳤지만 집에 가서는 밤새 좁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잡지 화보를 찾는데 몰두했다. 그토록 열을 올렸던 이유가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 무엇 때문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마침내 원하는 잡지 화보를 찾아냈고 우리 스튜디오의 홍보 페이지에 샘플 사진으로 올렸다. 그러자 얼마 뒤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마자라는 유명 잡지에서 내가 운영하는 렌털 스튜디오를 촬영차 찾아온 것이다. 인생의 변화는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핑계에 성공의 힌트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모든 핑계에서부터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이런 핑계를 깨부수기 위해서 나처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중 뛰어난 성과를 올린 사람이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다. 아주 좋은 방향이죠.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부자가 된 사람,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으나 잘된 사람, 전문가가 아닌데도 성과를 낸 사람이 있는지 샅샅이 살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바로 당신이 앞으로 찾아야 할 돌연변이다. 즉 돌연변이는 나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이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사건이다. 돌연변이를 찾아내면 자신감이 솟구칠 것이다. 그렇죠.
이 돌연변이. 나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이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사건. 그러면 이 돌연변이는 뭔가 다른 DNA가 있다는 거죠. 그가 해냈다고? 그렇다면 나도 결국 해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나의 한계가 나의 특별함을 만든다. 나의 한계가 나의 특별함을 만든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자기의 치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드러내거나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텔링 할 것을 가지고 특별함을 만들어서 대중에게 선보이고 하면 대부분 공감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의 한계, 특별히 네거티브적이었던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해냈을 때 정말 더 특별한 게 있죠. 어제 추석 연휴 동안 TV에서 김창옥 교수님의 교수의 리부트라는 TV 프로그램을 몇 차례 봤거든요. 정말 그분은 유년 시절에 어려운 시절을 겪으셔서 고뇌를 엄청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거기서 본인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는 그 과거에 아픈 그런 경험들을 고뇌하고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애썼던 그런 전체의 프로세스나 결과가 지금 그때 그건 자신의 한계죠. 근데 특별함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분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많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한계가 나의 특별함을 만든다. 이건 정말 머테리얼로 그죠? 재료로서 아주 훌륭한 재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핑계는 당신에게 엄청난 힌트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핑계를 놓치지 마라. 그죠?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한계점이나 핑계거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돌연변이를 찾는 2단계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돌연변이를 찾기 위해 조사해야 할 범위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내가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다. 초보 단계에서 너무나 많은 선택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 맞죠? 진짜 이 주원규님은 정말 잘 간파하고 있어요. 운이 좋게도 예전의 나처럼 핑계를 잘 대는 편인가?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그 핑계거리를 바탕으로 돌연변이를 찾아야 한다.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낸 사례를 찾으면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뭔가를 하기가 망설여지면 비슷한 예를 찾으면 가장 뭐라고 하죠? 공감하기 좋고 받아들이기 쉽죠. 슈퍼노멀 1단계 법칙. 돌연변이를 발견한다. 풀이.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일궈낸 뜻밖의 압도적인 성과를 찾아본다. 돌연변이를 찾아낸 뒤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매우 간단하다. 돌연변이는 타 개체들과 무엇이 달랐는지 다른 그림 찾기를 시작해야 한다. 다른 그림 찾기 이런 표현도 너무 쌈박하지 않나요? 너무 옛날 말인가요? 쌈박? 해당 돌연변이가 다른 개체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게 한 요인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보통 나는 3가지의 평범한 사례와 돌연변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성과 하나를 비교한다. 보통 나는 3가지의 평범한 사례와 돌연변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성과를 비교해서 어떤 게 차별점인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돌연변이의 특별한 점이 선명해진다. 그러니까 한 사례 한 사례 가지고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례들과 돌연변이의 사례, 평범한 사례들과 돌연변이 사례를 좀 비교를 하면서 확실히 얘가 뭐가 돌연변인가, 뭐가 특별한 점인가를 구분해내는 그 과정을 갖는 거죠. 돌연변이를 만드는 요소는 분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나는 스마트 스토어, 렌털 스튜디오, 유튜브, 부동산 투자라는 각 분야에서 돌연변이를 만났고 돌연변이로부터 배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자꾸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핑곗거리를 생각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바꾸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말 현명한 것 같습니다. 1. 렌털 스튜디오. 핑계. 우리 스튜디오는 공간이 좁아서 화보 촬영에 적합하지 않아. 자, 이것을 어떻게 변형시켰나요? 좁은 공간에서 찍은 잡지 화보들을 찾아 특징을 찾아보자. 솔루션을 하나씩 발견한 거죠. 스마트 스토어. 나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없어. 엄청난 아이디어 상품이 아닌데도 잘 팔리는 상품들의 특징을 찾아보자. 이거는 제가 참고해도 되겠어요. 저는 일단 싱글에다가 이게 스마트 스토어나 공동구매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버는 분들은 그 육아를 하면서 육아 공동구매나 생활용품, 주부들이 생활용품으로 엄청나게 뭐 한 달에 1억 이상 버나 보더라고요. 막 하와이도 다니시고. 근데 이제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자녀가 없으니까 이런 혼족을 위한 무언가를 상품을 못 발견하겠는 거예요. 뭐 청소도구도 있을 테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그런 거를 사서 사용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좀 요즘에 지구 환경 문제에 조금은 관심이 있어서 내가 크게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작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쉽게는 텀블러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텀블러도 많이 사는 것도 환경오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낡고 오래된 텀블러지만 한 두세 개가 있으니까 그거 낡아서 못 쓸 때까지 쓰자. 그러니까 조금 뽀대는 나지 않지만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다들 판매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생활에 더 편리를 가져다 주시지만 그 생산자나 또 판매자는 그렇지만 이상하게 제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있는 사람들한테 바꿔라고 권하는 셈이 되고, 또 굳이 또 스스로 예를 들어 방을 쓰면 운동도 되는데 또 청소기로 하는 것도 운동이 될 수 있지만 뭔가 조금은 불필요한 자꾸 그 산업재를 사게 해서 그 환경오염에 일조를 한다는 생각이 자꾸 그거를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 스토어로 하는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마 음식 종류는 그래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화장품인 화학 제품이나 어떤 제품들, 플라스틱 제품들, 이런 거는 저 아니어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나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스마트 스토어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렌탈 스튜디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렌탈 스튜디오도 많죠? 어쨌든 저는 이 스마트 스토어가 참 힘들었는데 잘 팔리는 상품들의 특징을 찾아보자. 제가 하고자 하면 이런 걸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 쪽은 그냥 하지 않고 싶습니다. 자, 3번 유튜브. 구독자가 너무 늘지 않아서 더 이상 유튜브를 하고 싶지 않아. 구독자가 적은 채널임에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의 특징을 찾아보자. 요거를 개발하셔가지고 그 뷰트랩이라는 거를 이 주원규 님이 IT 쪽에 그 개발해서 앱을 사람들에게 그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뷰트랩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그 검색어에서 찾아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무료로 가입해서 한번 보시면은 내가 필요하다 하면 그 유료 결제하셔서 그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구독자가 적은 채널임에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 핑계. 이제 1,000만 원 모았는데 부동산은 무슨, 그건 순전히 남의 얘기지 라고 핑계를 댔는데, 적은 자본으로 시작했음에도 높은 성과를 올린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자. 그죠? 근데 보통 요즘에는 이런 거 모두 렌털 스튜디오,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부동산 투자 모두 유튜브에서 그 성공한 분들이 채널을 개설해서 동영상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영규 님이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은 이런 높은 성과를 내거나 조회수가 높은 것을 찾기 쉽게 유튜브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 앱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런 정보도 주면서 본인도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무료 가입만 한 상태입니다. 할 것 같으면 제일 좋은 걸 하고 싶긴 한데 그냥 일단은 이분의 채널들을 보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냥 일단 한번 시도해보자. 몇 년을 미뤘는데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돌연변이를 만드는 요소를 발견한 다음에는 간단하다. 돌연변이를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반복할 수 없다면 성공한 것이 아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연변이를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진정한 시스템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내가 교육을 통해 어떤 분야의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법에 대해 알려주었다면 교육을 받은 그 사람도 유사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나는 스마트 스토어 분야에서 창업 다마고치라는 유튜브 시리즈를 통해 내가 낸 성과를 다른 사람들도 낼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쵸? 한참 이분이 그걸 했었어요. 렌털 스튜디오 분야에서는 직원 교육을 통해 내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계속해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것이 바로 돌연변이를 복제하며 끊임없이 성과를 내는 방법이다. 돌연변이를 복제하는 과정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 노멀은 새로운 분야에 진입할 때 대부분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 처하기 때문이다. 즉, 시작 단계에 있는 노멀들과 앞선 경쟁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거의 100%의 확률로 우리 같은 노멀은 불리하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시장을 레몬마켓이라고 부르는데 레몬마켓에서의 최상위 전략은 일단 경쟁자와 똑같은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레몬마켓인 중고자동차 시장을 살펴보자. 내가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라면 중고자동차 딜러에 비해 가진 정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니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좋은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중고자동차 시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구매하려는 자동차를 나도 따라 사는 것이다. 알아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다행히 어떤 분야,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돌연변이의 존재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유튜버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노후 대비도 해야 하고 언제까지 이 교육이 그러니까 뭐 학원이나 뭐 교습소, 공부방이 잘 유지될지 정말 막막하거든요. 특히 저같이 소규모 공부방을 하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점점 줄어가는데 부모들은 일단 이름이 난 그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런 큰 학원에 먼저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경쟁하고 또 거기서 뭐 못해도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그래도 따라가지 않을까 해서 보내시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그 공부방을 오픈할 때도 프랜차이즈를 해볼까?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금방 소문이 나서 고객 유치, 그러니까 학생 유치도 금방금방 잘 될 테고 수익도 금방금방 날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원했던 거는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게 그 문제였거든요. 차별점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았고 또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꼭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뭐 하나 영어 학교처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제 스킬은 부족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좀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을 아이들하고 놀아가면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브랜드들은 뭐 예를 들어 수익을
그 교육비는 선생님이 가져가게 하지만 그 도서를 꼭 구매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게 해서 그 도서 수입을 먹는 그런 브랜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추구하는 이 상호작용을 통한 조금은 다른 상호작용 있잖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그런 시간이 너무 없고, 저는 좀 더 인간적으로 못하는 친구는 더 끌어내고 싶고, 잘하는 친구는 그냥 믿고 잘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상충되니까 제가 고심 끝에 부모님은 방금 여기 얘처럼 레몬마켓, 그죠? 일단 최상위 전략은 경쟁자와 똑같은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해서 브랜드를 가져오거나 그 큰 학원에 먼저 들어가서 시스템을 보고 나와서 하라는 부모님의 조언도 있었지만 제 고집으로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보고 싶다 해서 하다 보니 확실히 규모가 작으니까 규모의 경쟁에서 밀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자신 있는 한 가지 부분 없어서 좀 망설이다가 제가 독서하는 채널은 꼭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망설이다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만족스러운데 이 주원규님 제가 좋아하니까 채널에 공부를 하다 보면 뷰트랩을 만든 것도 아까처럼 구독자가 작아도 조회수가 높거나 그 실시간 뭐라고 해야지? 본 그 시청률이 높은 그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비슷한 컨텐츠 그 성공 전략을 보기 위해서 뷰트랩을 이용하고 그분이 중요시한 게 홈화면에 내 그 채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전략을 반드시 짜야 하고 그 다음에 썸네일을 중요시해야 된다. 왜냐면 사람들은 어떤 말기 거기에 또 공감을 해서 끌려올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적 요소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썸네일 같은 거 하려면은 할 수는 있거든요. 포토샵도 활용할 수 있고 일러스트도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다른 일도 하고 있고 그걸 하기에는 그거가 사실 노가다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포맷을 만들어 놓고 넣으면 되죠. 시간은 훨씬 줄어들지만 다시 컴퓨터를 켜고 그 작업을 하고 그게 제가 경험을 해본 디자이너로서 해본 결과 그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은 그 일만 하게 하면 되고 월급을 주면 되지만 저거 혼자 이것저것 모두 하기에는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어차피 지금은 혼자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와, 역시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거는 최상위 전략이 뭔지 나는 지금도 명확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는데 그 방법은 안 취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는 고집이라기보다는 고집 플러스 내가 처해져 있는 멘탈이나 육체적인 그걸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이 하던 유튜브도 하기 싫어질까봐 저는 일단은 제 나름대로의 묘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니까 조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노력이 충분히 들어갔는데 이런 채널도 사랑해주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관념을 좀 깨고 싶은데 라는 생각도 있고 이제 그거를 이해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야 공감을 하는 구독자가 많아야 좋은데 보통 보니까 끝까지 보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어쩔 수 없죠. 다음에 제가 체력을 좀 더 길러서 그분이 하시는 그런 조언들을 적용해 봐야겠죠. 자, 오늘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주원규 필이 도대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라는 부분부터 짬독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촬영이 한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7시 40분이네요. 8시, 9시, 9시 반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도 지하철이나 자가를 이용하시거나 걸으면서 퇴근을 늦게 하시는
구독자 혹은 새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영상을 보거나 듣는 것은 본인의 지금 입지가 뭔가 새롭게 바꾸고 싶다 혹은 더 나아지고 싶다 해서 보실 것 같거든요. 힘내시고 고통이 주는 삶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느꼈는데 고통이 주는 삶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근데 단지 그 고통받은 삶을 떠올렸을 때 내가 그 가운데서도 배울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포기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다. 그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지금 겪고 있다 하시더라도 내가 뭔가 잘해보고 싶다. 나는 뭔가를 배워서 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지금 하신 것처럼 잘 이겨내시고 차근히 천천히 자기 자신을 돌보시면서 멘탈 관리, 육체 관리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